이번 주에는 운송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 물건 운송인의 이 책임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 물건 운송인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에다 선박에다가 물건을 싣고 가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해상 물건 운송인이라고 하는데, 이 물건을 싣고 가는 이 운송인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운송인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법 총칙, 상행위법 시간에 이미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송주선업과 운송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운송주선업하고 운송업을 공부하시는데 이 운송업에 관한 파트 내용이 많았었죠. 그 중에서 이 운송인의 책임. 그런데 이 상법 총칙에서 나와 있는 운송업은 뭐다? 내륙. 바다가 아닌 해상법을 제외한 나머지의 운송업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이 운송업에 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내용이 여기에도 준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육상 물건 운송인의 책임과 대체로 같다. 다만 이 해상 운송의 특수성에 의해서 약간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잡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자, 뭐냐면 자, 선박이 가다 보면 선박에다 물건을 싣고 가려면 뭡니까? 선박이 뭐 해야 돼요? 튼튼해야 되죠? 그걸 뭐라고 그랬나 그랬죠? 가망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선박이 항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가망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망 능력이 없다. 배 자체가 부실했다. 그러면은 책임이 뭡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져야 되겠죠. 이 가망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책임이 당연히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 해상 물건 운송인은 이 선박이 튼튼함과 동시에 뭡니까? 물건을 싣고 물건을 내리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다루게 되는, 즉 운송물을 취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운송물 취급과 관련해 가지고 주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깨지는 유리라면 바르게 놔야 될 것이고 던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막 집어 던진다든지 그 다음에 곡물을 나르는데 막 거기에다가 물을 같이 물기 있는 거하고 같이 넣는다든지 소금을 날려주면서 물기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 운송물의 취급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사과실이라고 합니다. 상사과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사과실이란 말하고 개념이 잘 안 잡힐 텐데, 이런 상사과실의 경우는 운송인이 물건을 취급함에 있어서, 물건을 다룸, 즉 핸들링함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주의 의무다. 그래서 상사의 과실의 경우는 역시 물건을 잘못 다룬 거기 때문에, 잘못 다루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박과 운송물에 관련된 것만 책임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항해 과실. 항해 과실은 이제 선박이 아니라 항해하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과실이죠. 이러한 경우는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박 화재. 선박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가망 능력주의 의무, 즉 선박이 튼튼하지 못한 것과 그 다음에 운송물을 취급하면서 제대로 취급하지 아니한 경우, 주의를 가지고 취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 그러한 상사 과실의 경우에만 운송인의 책임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항해 과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박 화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라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해상 운송을 하게 되면 해상 기업은 어떻게 따른다? 리스크가 따른다. 그래서 이 해상에 독특한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은 해상 기업을 운영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2007년도 개정상법에서는 자, 헤이그 비스베 규칙에서 맞춘 거는 비슷합니다만 2007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500 SDR이라고 책임 한도가 됐었는데 이것을 666.67 SDR로 올렸습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매 포장당 또는 선적 단위당 667 SDR로 상향 조정하면서 중량 기준을 도입했다. 그래서 1kg당 2 SDR을 이걸로 해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책임 한도액을 정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500 SDR로 했는데 법이 2007년도에 바뀌면서 666.67 SDR이나 1kg당 2 SDR로 둘 중에서 높은 금액을 책임 한도액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매 포장당 선적 단위당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자, 이 그림 보이시죠? 자, 위에 가면 여러분들 컨테이너가 보이시죠? 컨테이너 이 그림에 배에다가 이렇게 컨테이너를 싣고 갑니다. 컨테이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6, 7, 8, 9 이렇게 10개를 싣고 간다고 합시다. 컨테이너에다가 컨테이너를. 그럼 여러분들 컨테이너 다 아시죠? 컨테이너 물건 크죠? 컨테이너 물건에다가 예컨대 컨테이너에다가 물건을 가득 실으면 얼마나 실 수 있을까요? 물론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컨대 금기를 실었다. 그럼 말이 달라지겠죠? 물론 고가물이니까. 보통의 물건을 실었다 했을 때 컨테이너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를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따져보니까 예컨대 10,000불 정도 한다. 10,000불 정도 한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것을 이거를 포장당으로 봐버리거나 선적 단위로 봐버리면 이건 뭡니까? 요 하나가 전부 몇 실 되더라도 요 하나에 대해서 얼마만 인정해준다? 666.67 SDR. XDR은 금액이 대충 1불이 넘습니다만 예컨대 1불로 본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보다 670불 정도로 지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 잃어버리더라도 운송인은 $10,000를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670라고 하는 그러한 적은 돈을 변상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10개를 잃어도 6,700이잖아요. 그쵸? 요걸 10개 잃으면 원래는 10만 불인데 10개를 잃으면 10개 잃어도 6,700달러. 이렇게 책임 한도가 완화됨으로써 운송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사업 리스크가 적어지는 측면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주체는 해상물건 운송인이죠. 여기에는 선박 소유자라든가 공유자, 용선자, 정기용선자 등 자기 명의로서 해상 운송을 하는 자. 이건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운송 계약에 있어서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도 선박 소유자도 책임 부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망능력주 의무는 저희가 설명을 더 많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가망능력주 의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항해를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적정한 인원들을 공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물이 견딜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물을 적정한 상태에 보관해가지고 운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가망 능력 의무가 있게 되는데, 운송인은 만약에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역시 운송인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가망능력주 의무는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사과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상사과실이 뭐냐?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운송물의 수령, 운송물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선적, 배에다가 쌓는 거죠. 적부는 이제 차곡차곡 어떤 쌓는 행위죠. 그 다음에 운송, 나르는 거죠. 보관한 거고, 양육, 내리는 거고, 인도는 상대방한테 건네주는 거. 이러한 과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운송물을 취급하게 되죠. 그러한 운송물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운송물을 부주의하게 다뤘다.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컵만 이렇게 잔뜩, 크리스탈로 된 이 컵만 이렇게 잔뜩 포장되어 있는 이 컨테이너를 운반하면서 이거를 그냥 집어서 냅다 던져버렸다. 그럼 당연히 깨지겠죠. 안에 있는 것들이. 그쵸? 이러한 의무를, 운송물을 취급하는 의미에 있어서, 부담하는 의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당연하죠. 자, 해상 운송이기 때문에 배가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송물을 취급하는 운송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운송물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송물에 관련해서는 이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운송인에게 이제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이것은 운송인에게 책임 제한을 인정해주고 있죠. 따라서 그렇게 상응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배상액은 정액 배상액이라고 하는 건데, 자,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정액.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 정액이라고 하는데, 자, 운송물의 전부 매실과 일부 매실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매실이라든가 연착한 날은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실제로 뭡니까? 도착할 날이겠죠. 그렇죠? 물건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전부 매실은 뭡니까? 이미 물건이 바닷속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10년을 기다려도 물건이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도착해야 될 날. 그래서 할 날, 인도할 날이고, 일부 매실은 뭐냐? 10개 중에서 5개가 빠졌다. 그럼 5개는 뭡니까?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5개가 도착한 날에 나머지 5개도 도착한 걸로 간주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매실의 경우는 인도한 날이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인도한 날의 가격에 의한다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금액을 정해놓는 겁니다. 손해배상액을. 예컨대 부산에서 짐을 싣고 뉴욕으로 갔다. 그런데 부산에서 이 컨테이너 하나당 그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예컨대 1억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뉴욕에 가서 팔면 이게 물건이 귀해서 예컨대 이 하나가 예컨대 5억이었다. 이런 식으로 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자, 이걸로 손해를 배상을 산정할 것이니 이걸로 손해배상을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법은 아예 법에다가 정해놨습니다. 어째? 도착한 날, 도착할 날. 그래서 이걸로 한다라고 정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정액배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금액일 어떤 가격,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 어느 가격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운송인의 고의라든가 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당연히 이게 이제 적용되지 않고 실손해가 부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포장당 선적당이당 666.67 SDR과 그 다음에 금액 1kg당 2 SDR 중 2개 중에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장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컨테이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해서 사용된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거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 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적 단위가 뭐고 포장 단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법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항상 전액배상인 경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운송인인 경우는 즉 대표기관의 고의라든가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이 권한이 하부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것을 단서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배제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인이 책임지 않은 이익을 부당하게 향유할 이익이 있다,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런 뜻이죠. 자,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책임으로 물린다고 하면 이 밑에 내려가 있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뭡니까? 무조건 책임 한도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고의라든가 무모하게 한 경우는 이것을 전액배상을 하러 가는 거죠. 책임 제한을 주장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사람들이 하는 것은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너무 이렇게 한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책임 범위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밑에 판례도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 종류와 가액을 고지를 한 경우, 그렇죠? 자, 이 컨테이너에는 금괴를 실었다. 그리고 금괴 한 개당 예컨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알려졌을 때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 포장당 여기 금괴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럴 경우에 보통 이 한 개당 666.67 SDR을 했는데 이걸 갖고 주장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예컨대 예를 들어서 달러로 기준한다고 한다면 670달러 정도 된다고 하면 1000만 원하고 너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금괴 한 개당 그러니까. 여기에 금괴가 몇 개가 들어가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괴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럴 경우에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선화증권 그 밖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할 때는 그 가액에 따라서 배상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자, 송화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한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물에 대해서 책임을 면한다. 자, 여기에다가 예컨대 이게 금괴를 한 개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다 신문지만 넣어놨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다 금괴를 예컨대 1000개를 실었다. 이렇게 악의로 이렇게 신고를 한 경우, 악의로 이 송화인이 한 경우는 뭐냐면 그런 경우는 책임을 면한다라고 하는 거죠. 선주유한 책임과의 관계인데, 자, 규정은 우리 666.67 SDR이라든가 1kg당 2 SDR 이 규정은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다. 그래서 797조 요거 하나하나 자, 요 선적 하나하나 요 배에 실려 있는 컨테이너 하나씩 이 컨테이너 하나씩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 666.67 SDR이라든가 1kg당 2 SDR 요거는 뭐다? 물건 한 개당이죠. 물건 1개당 얼마의 책임 한도를 진다는 거였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뭐죠?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예컨대 뭐가 있었죠? 여객의 경우는 17만 5천 SDR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객의 사상일 때는 16만 7천 SDR이었죠. 플러스 뭐죠? 톤수 증가함에 따라서 체감적으로 비례를 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물건일 때는 뭔가요? 8만 5천인가요? SDR 이 금액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톤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내려갔었죠. 그렇죠? 그렇게 따라서 금액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요것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요것은 승객 정원 곱하기 17만 5천 SDR이잖아요. 그렇죠? 요건 뭐냐면 요 선박 전체를 통틀어서 선박 소유자가 책임져야 될 금액이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은 이 전체에 관한 내용이고 전체 선박에 관한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내용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건 하나하나당에 분실됐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라는 개별적인 그러한 책임 제한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가물에 대한 특징.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물건을 실을 때 이 물건이 고가물이라는 걸 알려주면 주의를 더 기울이겠지요? 그러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했을 때는 자, 운송물이 고가물이라는 점, 그 종류 및 가액을 송화인이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운송인이 입증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만약에 처음에는 고가물인지를 알고 고가물인지도 모르고 배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하지 않았고요. 고가물이라고 알리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운송인이 우연히 알게 돼서 이게 귀금속이라는 거, 비싼 귀금속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의 책임 한도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상법 총칙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미 어떻게 배웠죠? 이 다수적 견해는 뭐다? 보통물로서의 주의를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고가물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뭐로 보통물로서의 주의만 기울이고 만약에 이게 잃어버렸다 그런 경우는 고가물로서의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고가물 때문에 아주 신경 써서 고도의 주의를 기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보통 물건 대하듯이 그 정도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 고가물로서의 책임을 진다. 즉 보통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고가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컨대 007 가방을 맡기면서 여기에 신문지 한 장이 있다. 신문지 한 장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 그 간문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맡기는 거 하고 제가 거기다가 만 원짜리 신권을
가득 넣어가지고, 가득 넣으면 얼마 들어가죠? 한 7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그 7억 5천을 여러분한테 쥐어주면서 잠시 내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보관하고 있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떨리는 정도가 다르겠죠. 그냥 신문지 한 장 들어있는 거, 아무도 욕심내지 않는 그런 신문 한 장 들어있는 007 가방하고 7억 5천이라는 거금이 들어있는 007 가방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신문지 한 장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뭡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거인 것처럼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7억 5천은 뭡니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물건을 관심을 맡아서 보관해야 되겠죠. 그러한 정도의 주의 의무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가물이라는 걸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신문지 들어있는 가방 정도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고 있다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정도의 주의도 안 하고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때 고가물에서 책임을 지는 거지만 그 정도의 주의 의무를 했다라고 하면 고가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물에 대해서 알리지 않는 경우에 운송인의 뭡니까? 책임이 주의 의무가 굉장히 낮아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항해 과실은 뭐냐? 항해 과실은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선장, 그 밖에 해원의 과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운송인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선박을 다 여러분들이 운송